안녕하세요.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. 오늘의 한 잔은 웹폰입니다. This is a true story that happened in my town. But Mrs. Gandy's room was totally empty. At 2:17 in the morning, every kid woke up and they never came back. 이번 영상은 주인장이 리뷰를 깊게는 하고 싶지 않으나 그래도 리뷰를 하고 싶어서 빠르게 마시는 한 잔으로 이제 좀 짧게 찍어볼 건데요. 웹폰은 겁쟁이인 주인장이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미드나잇 패션으로 본 영화입니다. 그리고 저는 정말 무섭게 왔습니다. 주인장의 무섭다라는 기준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이 기준은 막 잔인하고 장기자랑의 약간 스릴러적인 쪼임 이런 게 아니라 놀리키는 겁니다. 원체 이제 잘 놀라기도 하고요. 특히 점프스케어라던가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한테 이렇게 팍팍팍 달려오는 그걸 저희가 정말 무서워하거든요. 그리고 소리도 정말 무섭습니다. 제가 사실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어서 소리가 고조를 딱 시킨 다음에 거기서 빡 등장해버리면 저는 100이면 100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고양이랑 산 지가 언 10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? 이 고양이랑 살면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데 이 시야각에 사소한 것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이렇게 탁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. 그래서 유전과 같은 거 그리고 주온을 정말 무섭게 봤습니다. 주인장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영화는 주온이에요.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. 진짜 너무 섬뜩해요. 이런 겁쟁이 주인장이 도대체 무슨 용기인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미드나잇 패션으로 8번 출구 웹폰 그리고 허니돈트 이렇게 3개를 쫙 보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표도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. 8번 출구가 저는 기대작으로 알고 있었는데 웹폰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. 그래서 거의 만석이었고 그래서 제가 잡은 표는 3층인데 그 3층에서도 가장 끝줄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의 중간에 제가 잡아가지고 거기서 혼자 보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제 양옆에 이제 계셨던 관객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면 제가 혼자서 진짜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약간 테이저건이라고 맞은 마냥 막 이러면서 놀래면서 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장대한 밑밥을 까는 이유가 뭐냐? 저는 웹폰을 무섭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. 웹폰은 소리의 활용과 적절한 점프 스퀘어 그리고 기괴한 신체 동작 등이 적절히 어울려지면서 마지막에는 웃기기도 하는 그렇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영화입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 웹폰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나올 것입니다. 아직 웹폰을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할 거예요. 웹폰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같이 신선한 연출, 기괴한 행동, 우스꽝스러운데 호러스러운 그런 것을 좋아하면 스토리의 개연성과 떡밥 회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의미 없는 맥거피는 난 진짜 딱 나오자마자 싫어 라고 하는 분은 불호일 것입니다.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웹폰은 여타의 다른 호러 영화들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요. 일단 우선은 영화가 긴데 2시간 좀 넘어가거든요. 근데 여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연관된 인물들이 마치 라소몽같이 그 인물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다시 바라가 보면서 사건이 조금씩 진행되고 겹쳐져서 또 진행되고 겹쳐져서 좀 진행되는 이런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실 영화를 제가 이제 2번이나 봤거든요. 부국제에선 좀 졸아가지고 중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2번 봤는데 그 중간 부분이 기억이 안 날만 했다. 왜냐면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소모적으로 활용만 했기 때문인데요.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그 경찰이죠. 경찰과 그 저스틴과의 관계 그리고 사실 그 경찰의 여자친구가 저스틴을 습격한 거는 영화에서 주된 호러로 나오는 것과 사실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소모적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물이 있는데 그 교장 있잖아요. 그 교장도 이모의 등장 그리고 그 주술에 관한 거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소모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인물
인물의 활용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영화 자체는 몰입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. 저스틴에서 뭐 경찰로 가고 약쟁이로 가고 교장으로 갔다가 다시 아이의 입장에서 그 실종 사건을 보는 그런 라쇼몽스러운 것을 잘 차용을 해서 스토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여기에 사이사이에 떡밥을 좀 뿌립니다. 대표적인 저는 맥커핀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 2시 17분에 애들이 나갔잖아요. 그게 저는 맥커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애들이 이렇게 특이한 모양, 띄워드릴게요. 이 특이한 모양으로 달리는 것도 좀 기괴스럽지만 왜 굳이 그 모양으로 달려야 할까를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넘기고 그 스토리를 쫓아가면서 생각을 하면 뭐 괜찮게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알려주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호일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만 보자면 저는 이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대표적인 게 선생님이 아이를 만나면 안 되는데 쫓아가가지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거든요.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아이가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. 이 부분도 사실 좀 눈여겨볼 만했거든요. 왜냐면 좀 이상한 느낌이니까요. 근데 이게 아이의 입장이 돼서야 미스테리가 풀립니다. 사실은 아빠가 열어준 거고 닫아준 거였죠.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. 경찰이 이 손가락을 다쳐서 저스틴에게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. 이때도 왜 손가락이 다쳤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경찰의 입장이 돼서야 왜 손가락이 다쳤는지가 나오고 약쟁이의 입장이 돼서야 왜 이렇게 했는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교장의 입장이 되어서는 어떻게 이 아이의 아빠와 면담을 했는지 이모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어떻게 주술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떡밥을 스토리 상에서는 다 풀어줍니다. 제가 말하는 그 떡밥이란 게 뭐냐면 스토리에서 풀어준 거, 뭐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던가 손가락이 다쳤다던가 스프를 많이 사간다던가 막 약쟁이가 막 물건을 훔칠 때 이상한 부분 이런 거는 다 스토리 안에서 풀어줘요. 근데 그 밖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악몽을 꾸거든요. 그 악몽에서 왜 애들은 다 엎드려 있는데 그 아이만 앉아서 기괴하게 표정을 짓고 있는지 피해자 중에 한 아빠의 입장도 나오는데 그 아빠가 꿈을 꿨을 때 왜 그 할머니가 나왔는지 혹은 어떠한 저택 위에 UFO처럼 기관총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2시 17분이라고 왜 써져 있는지 그리고 또한 저스틴의 악몽에서도 할머니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. 즉 이렇게 호러적인 부분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푼 맥거핀들이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실한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적인 부분은 저는 참 좋았습니다. 그리고 결말 이 결말이 호불호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호러 영화를 보면 그 호러의 주체들 만약에 저주를 받았으면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혹은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상황이 됐다던가 아니면 살인마가 나타나서 나를 죽인다던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근데 이런 종류는 대부분의 그 호러의 주체가 악마거나 유령일 때가 많은데 저는 그것도 무섭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약간 주술적인 부분으로 풀어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. 마지막에 그 주술을 아이가 행하면서 만악의 근원이 되는 이모를 죽이잖아요. 근데 그 이모를 죽이러 달려나가는 시퀀스가 너무 웃겼습니다. 이거는 말 그대로 코믹하게 찍은 게 맞아요. 감독도 그걸 의도했을 거예요.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모가 막 으아 하고 뛰어가면 그 이모를 따라서 그 잡혀간 애들이 야 이러면서 또 쫓아가거든요. 그게 너무 웃긴데 이게 마냥 웃기지도 않고 조금 익살스럽기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애들이 이모를 정말 말 그대로 뜯어 발기거든요. 정말 입을 뜯고 사지 분절을 하면서 끝나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애들이 그냥 멍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섬뜩했습니다. 이 부분으로 영화가 끝나고 그래서 뭐 아이들은 다 집에 찾아갔고 사건은 일단락이 됐다라고 끝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2시 17분의 의미는 뭔데 이모는 왜 주술을 행위했는데 아니 그
그 UFO 이상한 그 UFO는 뭔데 왜 꿈에서 악몽에서 이모가 나타났던 건데 는 풀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로 공포 영화를 보는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굉장히 불호일 거예요. 그렇지만 그런 건 상관없고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고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떡밥 해수가 되며 마지막에 그 고어틱한 익살스러움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호였습니다. 그래서 이번 한 잔인 웨폰에 대해서 빠르게 마셔보았는데요. 한 줄평과 잔점수로 마무리 지을게요. 웨폰에 대한 한 줄평은 섬뜩한 호러와 익살스러움의 주술적 만남입니다.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좀 깊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빠른 한 잔이라고 아마도 이름을 붙일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해보았고요. 앞으로도 이런 영화가 생기면 빠른 한 잔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소중한 채널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 알려주세요. 주인장은 모든 대댓글에 답을 하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물론 구독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모두들 안녕. 별이가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. 귀여운 꼬잉이.